자, 이어서 5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 보시면 아마 못 풀으셨을 거고요. 뭐 똑같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3번 찍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일단 먼저 풀면은 하나는 측류, 하나는 난류가 됩니다. 지금은 파이프거든요. 파이프에 물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게 원관 유동입니다. 원관 유동. 요거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는 충류, 하나는 난류인데 이게 평균 속도와 최고 속도는 서로 다릅니다. 일단 평균 속도는 둘 다 평균 속도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같아요. 근데 이 최고 속도는 측류가 더 빠르게 됩니다. 관 중심에서의 최고 속도는 충류가 더 빠르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흐름이 이제 일정한 방향을 통해서 측류를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예쁘게 해서 여기가 가장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반면에 난류인 경우에는 이게 흐름이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조금 더 크긴 하겠지만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적으로 보자면은 이 Vmax가 에버리지의 이제 2배. 이렇게 이제 원관 유동에서는 이렇게 배웠다, 그죠? 근데 이 난류에서는 보통 Vmax가 1.3에서 1.4 V 에버리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즉 최고 속도가 Vmax가 이제 측류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론서에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풀어 놓는 방법만 알아 놓으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52번입니다. 자, 전체 압력에 의한 힘, 요거 이제 전압력 또는 정수력을 묻는 문제죠. 자, 정수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힘의 크기, 하나는 작용점. 이 두 가지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힘을 물어봤으니까 F, 요거는 감마 H 바 A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4.6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고 여러분이 이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요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YP로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서 때 이론에서 이제 정확하게 했지만은 힘을 구할 때는 이 무게 중심, 단면의 무게 중심에서 힘을 구하셔야 됩니다. 53번입니다. 평판이 경계층 유동인데 지금 경계층 배제 두께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제 두께는 그냥 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찍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체역학이면 이제 어느 정도 집중력이 소진이 되는 상태에서 들어올 텐데 이 배제 두께 이렇게 풀다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도 처음 100분 안에 이제 100문제 푸는 거 있죠? 100문제. 요거 처음 풀 때는 이런 거는 절대 푸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조금 공부를 좀 잘 하셨고 배제 두께도 풀이 방법도 알고 하시면은 그냥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틀려도 전혀 합격이랑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대로 그냥 쭉 넣어서 대입해 보시면은 8분의 1 델타가 돼서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5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초보자분들이 좀 풀기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그래도 맞추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유체역학에서 이렇게 동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P는 감마 Q HL 바로 적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9800이고 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랑 안찌름 다 주어져 있죠. Q는 AV 그 다음에 HL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 요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이 방법을 이렇게 쫙 머리에 두고 있으셔야지 이런 동력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먼저 HL 요거의 공식은 보면은 뭐로 푸느냐면은 HL은 F D분의 L 2G분의 V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관마찰 계수가 주어졌는지 한번 보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측류다 하면은 레이놀즈 수분의 64 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놀즈를 계산해 보니까 1800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마찰 계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넣어서 HL을 계산해 보시면은 4.404 미터가 되고 여기에다가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은 0.274 와트. 답은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체역학 또는 유압기기에서 동력식은 P, Q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P가 이제 패드깔리니까 보통 유압기기에서는 대문자 H로 쓰고 P, Q 또는 L, P, Q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유체역학에서는 이렇게 쓰지는 않고 보통 이 두 가지로 풀어서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이 델타 P를 구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감마 H 이거 아마 이제 했을 겁니다. 압력 강화가 이 손실수두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손실수두라는 게 이제 에너지의 차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체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로 표현한 게 우리 이제 배웠던 손실수두, 높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손실수두에다가 이제 감마, 이 유체의 비중량을 곱하게 되면은 단위가 파스칼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압력 강화입니다. 즉 관유동이 이렇게 흐르면서 에너지가 커졌다가 에너지가 작아졌는데 요거에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게 손실수두 HL이고 이거를 압력으로 표현을 하면은 P는 감마 HL 이렇게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P 동력을 계산할 때는 그냥 압력 강화, 압력 차이 곱하기 유량을 곱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감마랑 HL을 델타 P로 하면은 식은 똑같죠? 이거는 좀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이 문제의 취지는 지금 여기 나온 제가 방금 풀어드린 이렇게 HL 요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5번입니다. 자, 뭐 관마찰 계수까지 다 주고 손실수두를 물어봤네요. 요거는 그냥 대입만 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딸바 공식 F D분의 L 2G분의 V제곱 여기다가 하나씩 쭉쭉 넣어 보시면은 2.243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56번입니다. 갑자기 뭐 스프링쿨러가 나와서 이런 거 이제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 가서 이거를 본다? 못 풀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일단 한번 패스하고 나중에 와서 봐도 안 풀린다 하시면 그냥 제끼고 풀린다 하면 그냥 풀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회전 각속도를 묻고 있는데 지금 이 오메가죠? 여기서 이제 회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속도 공식 있죠? V는 R 오메가. 이거는 이제 동력학 공식이죠. 제로역학이기도 하고. VR 오메가에서 R은 지금 주어져 있죠? 0.3이니까. 오메가는 몰라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속도입니다. 속도. 이 속도를 어떻게 구할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회전 반지름이 아니고 여기에 이 출구 지름을 주어진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출구 지름이 주어졌다는 거는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유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Q는 AV다 해가지고 여기서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유량을 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4.24m/s가 나오는 게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원운동에서는 우리가 V는 R 오메가에서 구하는 원운동은 이 직선, 이렇게 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하는 속도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는단 말이죠. 그래서 회전 선속도, 즉 이 회전 반경에 대해서 이제 직각인 이 방향의 속도를 구하려면은 코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3.67 m/s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오메가를 계산해 보시면은 12.23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은 공부하니까 이렇게 푼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지만은 실제 시험장에 이렇게 나온다?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57번입니다. 자, 유효 낙차 뭐 이렇게 주어지면서 수력 터빈의 출력 물어봤습니다. 자, 와트죠? 요거 유체역학에서 와트, 동력 똑같습니다. 감마 Q HL. 요 공식이면은 다 풀립니다. 이걸로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효율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효율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82 메가와트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풀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놨고 여기서도 이제 부가적인 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제껴야 돼요. 그림만 봐도 이제 제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점도 측정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읽어 보시면은 이렇게 된 게 측정기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측정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거,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 요게 이제 액체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액체가 이제 담겨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점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액체의 점도. 점도를 측정하려고 이제 이걸 돌리는 건데 이걸 돌리게 되면서 이제 일정하게 각속도를 유지하면서 회전을 시키려면은 이 축에 연결된 뭐 모터라든지 뭐 어쨌든 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는 T 오메가에서 오메가를 일정하게 해서 측정이 가능하게 해놓고 P도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 토크를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토크를 지금 측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필요한 토크를 측정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t를 구해서 뭐 뮤를 측정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장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두 개입니다. 잘 보세요. 각도가 0.5도 미만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고 그리고 갭 사이의 속도 분포가 반지름 방향 길이의 선형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다 능력의 크기를 물어봤단 말이죠. 네, 이 문제에서는 뉴턴 유체라고는 따로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각도를 굉장히 작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타우는 뮤, du, dy가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각도가 좀 크게 되면은 뭐 유체에 따라서 이 속도 분포가 굉장히 달라지겠지만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이 뮤나 점성계수나 이 du, dy 요거에 관해서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은 갭 사이의 속도 분포가 반지름 방향 길이의 선형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옆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좀 확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위에 돌아가는 이제 팽이 형상이고 요 안쪽에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액체가 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고 요 아래쪽에가 지금 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속도 분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 기울기를 말하는데 이 속도 분포가 반지름 방향 길이의 이제 선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좀 보면 아시겠지만은 팽이가 돌 때 V는 R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 팽이가 돌 때. 그리고 이 R이 이렇게 바깥으로 넓어질수록 당연히 팽이의 선속도도 바깥으로 갈수록 더 빨라질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이 du, dy를 이제 했을 때 이 u가 여기서 요 속도 v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u는 r 오메가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속도입니다. 속도. du, dy의 이제 u가 속도예요. 그러면은 이 속도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풀게 되면은 뮤, 그다음에 r 오메가 d, 그다음에 dy가 될 겁니다. 이 오메가는 문제에서 일정한 각속도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메가 dr dy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dr dy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기울기예요. 세타란 말이죠. 자, 이렇게 y 방향과 r 방향이 있는데 지금 타우가 뮤 오메가 dr dy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기울기라고 보면 되겠죠. 기울기인데 역수예요. 원래는 요거분의 요거가 이제 기울기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dr분의 dy가 원래는 기울기지만은 기울기의 역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세타가 좀 작고,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도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뻗어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정하니까 뭐 어떤 상수의 값이 되겠죠. 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전다 능력의 크기 값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뮤는 액체가 똑같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고, 오메가도 똑같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 값도 일정해요. 그래서 전다 능력의 크기는 반지름 방향 길이에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 뉴턴 유체가 이제 뉴턴 유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du, dy를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각도가 이렇게 작은 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한 것 같다고 일단은 생각은 하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풀이에다가 의도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오면은 이렇게 1번 찍고 넘어가셔도 전혀 문제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9번입니다. 자, 정상 2차원 속도장 이렇게 주어지고 유선의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선의 기울기는 유선의 방정식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기출에서 간혹 물어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U와 V는 지금 어디냐면은 U, 여기 V, I 앞에 있는 게 U, J 앞에 있는 게 V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넣어서 쭉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유선의 기울기 한번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0번입니다. 2차원 비압축성 유동이 가능한 유동. 자, 이 문제는 암기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뭐 이해하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비압축성 유동이 가능하려 그러면은 이 공식을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료역학 교재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비압축성 유동 조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있지만은 2차원일 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속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이제 정상 비압축성 유동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게 뭐가 있나 보니까 1번에 이거를 이제 x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2x, 이거를 y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 자, y에 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0이 되니까 이거는 비압축성 정상 유동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1번만 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61번 기계재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